Of course, Verratti is showing the best play and is showing how big a player he is. Of course, in Barcelona, they really wanted to have him, and today it's the reverse situation. I'm coming to PSG, so 파리에 입단한 메시는 바르셀로나가 베라티를 원했지만 결국 자신이 파리에 와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마르코 베라티, 그는 이강인이 동료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파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선수이기도 한 베라티는 92년생이고 최근 몇 년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라티를 경험하는 것이 이강인의 경력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리고 베라티가 네이마르 이적으로 이어지는 파리와 바르셀로나 전쟁의 시발점임을 알고 계신가요? CM은 골을 넣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당연히 네이마르, 음바페에 비해 언론에 자주 소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베라티는 분명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이자 슈퍼스타들의 아이돌이었습니다. I'm in love. He's an exceptional player because he's under pressure, have the calm to give one extra touch, and in that moment create extra passes behind our midfielder players. He play. I know the character, personality that he has, and he did it again. I'm happy he's back for his injury, and exceptional player. 파리를 상대한 감독의 베라티 극찬은 공기처럼 당연한 수순이었고 펩 과르디올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라티는 세계 어느 팀을 만나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기쁘다는 펩을 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챔스에서 파리가 레알과의 중원 싸움에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레알에는 무려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루가 버티고 있었고 파리에는 오직 베라티가 있었습니다. 베라티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리 중원의 지배자였습니다. 해당 경기 후 유럽 언론은 베라티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충격적으로 다뤘고 그를 두고 세계 최고 중 한 명이 아닌 현 시점 세계 최고라 호칭하는 빈도도 높아졌었습니다. 네이마르는 베라티를 바르셀로나 시절 함께 뛰었던 사비나 이니에스타와 동일 선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마르는 자신보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 5명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메시, 케빈, 아자르 등과 함께 베라티의 이름을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파리에서 참고해야 할 유형의 드리블러는 네이마르가 아니라 베라티입니다. 그 힌트는 질라탄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I mean, the way he plays, he likes to challenge everybody, and he doesn't like to challenge one. He likes to challenge all 11 if it's possible. Sometimes too much, and of course, I know as a player, if somebody tries to dribble me or not make fun of me, but dribble me in a way that people will laugh at you, of course you want to catch him. I would catch him, and when he lays down, he would lay down longer if I catch him, but it's my mentality, and I think he's a victim of all these kicks, all these tackles, but maybe sometimes play too much on the ground, stand up like Messi. Messi gets a lot of kicks, but he goes up immediately and he challenges you again. You kick him, he challenges you even more. 네이마르의 화려한 드리블에는 쇼맨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베라티의 드리블은 극단적으로 실용적입니다. 그는 그라운드 밖 관중을 향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눈앞의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기술을 구사합니다. 165cm, 60kg이란 작은 체격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의 드리블을 상대가 막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주목보다 오직 승리를 갈구합니다. 케빈에게 밟힌 신발을 벗어버리고 프리킥을 달린 베라티의 모습은 그의 축구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메시의 공통점은 U20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했고 10대에 프로 데뷔한 일은 출발점입니다. 베라티는 2명보다 더 어린 나이 16세에 이탈리아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20살에 파리에서 만나게 되는 질라탄은 그에게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자신감이 무엇인지 심어주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우승 경쟁 중 리옹을 만난 파리 선수단은 긴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린 베라티는 떨고 있었고 심지어 감독 안첼로티마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선수단에는 축구의 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심입니다. 트로피만이 성공, 놓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빅클럽마다 존재하는 화신입니다. 질라탄은 안첼로티 감독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감독님 혹시 신을 믿으십니까?
안첼로티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질라탄은 이어서 말합니다. 좋아요. 감독님은 저를 믿는군요. 이제 안심하세요. 신이 감독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Front where 질라탄은 축구계에서 가장 기괴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가 팀에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듯 풍기는 승리의 기운입니다. 질라탄이 어린 베라티에게 준 영향력은 이후 그가 바르셀로나, 레알, 심지어 메시를 만나서도 주눅들지 않는 강한 성격으로 이어집니다. 라모스를 상대했던 이강인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성격입니다. C'est penalty, c'est carton jaune, c'est rouge. Comment c'est possible de pas donner un carton jaune? Ça, c'est une chose que je pense que les arbitres, des fois, il faut prendre responsabilité parce que là, on se fait chier dessus avec les arbitres. 파리는 바르셀로나에 패배하며 챔스에서 탈락했고 경기 직후 메시는 무슨 짓을 해도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이탈리아인 베라티의 프랑스어는 너무도 유창했습니다. 메시가 이름만으로도 주눅들게 했던 수많은 선수들과 베라티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레알에게 그랬듯 이번에도 홀로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거의 파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온 바르셀로나가 베라티를 원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바르샤는 이니에스타의 후계자로 베라티를 점찍었습니다. 그는 레알, 바르셀로나, 맨시티 등 상대하는 모든 팀의 영입 제안을 받은 선수이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클럽 파리는 베라티를 결코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은 유벤투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16세에 데뷔한 이탈리아 천재 소녀는 당연히 이탈리아 챔피언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20살의 나이로 유벤투스 합류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프랑스에선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파리를 인수했고 제2의 맨시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클럽이 된 파리, 최초의 영입 목록에는 질라탄이 있었고 베라티의 하이제킹에 성공하며 이탈리아 챔피언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베라티 입단 전 불과 2번의 리그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던 파리는 이후 9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파리 역대 최고의 영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파리는 유벤투스에 이어 바르셀로나와의 힘겨루기에서도 베라티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 회장은 자신들이 베라티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리가 네이마르를 데려가려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카타르의 머니파워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히 파리의 심장을 원해? 바르샤의 미래를 뺏어오겠다는 놀라운 발상이고 바르셀로나 회장은 이를 복수극이라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네이마르는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파리 유니폼을 입습니다. 베라티 또한 뺏기지 않았습니다. 파리가 머니게임에선 바르셀로나 같은 거대한 팀도 바보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현대 축구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축구의 아이콘 바르셀로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불쌍하게 보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크루이프 시대 이후 바르샤가 이적 전쟁에서 이토록 참패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맹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파리는 바르셀로나의 미래에 이어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데려옵니다. 리오넬 메시. 메시는 결코 카드를 받지 않는다며 맹비판했던 베라티는 메시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친이 됩니다. 상대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라티지만 그에게 동료 메시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메시는 떠났고 베라티는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메시는 이적 첫날부터 베라티가 자신을 도와주었다며 감사함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명의 이탈리아 혈통을 가진 단신 선수들은 나폴레옹이 그랬듯 함께 프랑스를 정복하였습니다. 그와 관계된 모든 팀을 전쟁의 늪으로 빠뜨려버린 이유는 베라티는 완벽한 육각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락박 패스는 사비, 이니에스타에 비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비력은 그들을 오히려 압도합니다. 특히 그의 태클 타이밍은 스포츠를 예술의 영역으로 분류시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당연히 파울로 끊어야 하는 상황, 베라티는 이상한 잡기를 저질렀습니다. 경기 후 그가 밝힌 이유는 당연히 태클로 저지해야 할 타이밍이었지만 선수가 다칠까봐 잡아서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태클 빈도를 가진 베라티에 의해 부상당한 선수는 현역 내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태클 타이밍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성격이 포함된 경이로운 기술입니다.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이강인이 꼭 베라티를 경험하길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경기 조율 능력과 축구 지능입니다. 베라티의 플레이는 승리를 위한 최단 거리를 팀에 제공하는 마에스트로이다. 경기 전체의 대본을 작성하는 기획자입니다. 만화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그는 축구도사 그 자체입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하향세이지만 축구 자체에 대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팀의 경기 운영과 약팀의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강인은 성인 무대 데뷔 후 줄곧 중하위권 팀에서 뛰어왔습니다. 베라티는 20살부터 파리에서 뛰며 승리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거두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의 다재다능함, 경험, 축구 지능을 모두 갖춘 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베라티는 유니크한 선수이고 특히나 불과 22살의 나이로 훈련장에서 베라티와 조우하는 것은 천운입니다. 부디 베라티가 1년이라도 파리에 남길 기원합니다. 이강인의 빛나는 축구 인생에서 베라티는 완벽한 선배가 될 수 있고 공교롭게도 그의 등번호는 6번입니다. 제 영상 대부분은 경기장 밖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베라티의 축구였습니다. 그만큼 베라티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1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입성은 새로운 스토리 작성을 위한 신호탄입니다. U20 월드컵 골든볼은 절대 이강인 경력의 정점이 아닙니다. 그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